안녕하세요. 수량 여사의 땅 따먹기 일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에게 좋은 말씀과 많은 조언을 도움 주실 분 최성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봐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이제 저희들이 매수 의뢰를 받았던 물건인데요. 굉장히 성공적인 낙찰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물건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울산시 북구 신명동 해안가에 있는 나대지였고요.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10222였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4번지고요. 물건 종별이 대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135평 정도 되었었고요. 감정가가 7억 4,482만 원이었습니다. 일랑님, 요 같이 먼저 우리 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여기 위치를 한번 볼까요? 제가 네, 또 네. 실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나이를 먹으면 이렇습니다. 아니요, 같이 한번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또 보는 것도 대충의 위치를 좀 구체적인 위치를 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 여기에 있는 위치가 해당 물건의 위치입니다. 위치이고 바로 바닷가다, 그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닷가뷰입니다. 이건 진짜 바닷가 중에서도 바닷가네요. 그 앞에 바로, 그죠? 조금 실수로 넘어지면 바다로 바로 입수 가능한 여기는 정도. 엎어지면 코 닿는 게 아니고 엎어지면 바닷물에 빠집니다. 그죠. 바로 정말 바닷가구나. 네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장 큰 강점이 바로 바닷가가 보인다는 그 강점도 있는데 이 근거리로 해서 울산에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강동 산하지구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쪽이 강동 산하지구이고요. 강동 산하지구는 관광 인구 플러스 상주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지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쪽 위치쯤에 롯데 리조트가 지금 현재 착공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조트 그 산업이 여기서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주변으로 이제 숙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강동 산하지구가 일단 위치나로 봐서는 조금 이제 어디 한 곳에 이제 바닷가 쪽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사실 이제 그래서 개발이 좀 더디게 잘 안 됐었어요. 부산도 다 마찬가지고요. 바로 바닷가 쪽이 일단 바다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교통이 좀 별로 불편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 좋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제 바닷가나 강가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눈에 띄게 막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산하지구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착실하게 앞으로도 잘 진행이 더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바닷가에 있는 현재 이 해당 물건의 토지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소재지는 이제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4번지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물건 종별이 나대지였습니다. 토지 면적이 135평 정도 되었고요. 감정가가 7억 4,482만 원이 나왔었고, 매각이 90.01%의 매각이 됐습니다. 이게 6억 7,04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요. 지금 기억을 되짚어 보자면 이 의뢰하신 분이 사실은 7억을 넘게 쓰고 싶어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좀 조율을 해서 이 금액에 들어가서 다행히 낙찰을 성공을 한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 땅을 한번 보시고 바로 그냥 마음의 결정을 하셨을 만큼 이 위치가 아주 핫한 위치에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매각 물건에서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따지고 보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휴게소, 화장실, 창고 이런 식으로 돼서 매각 제외라고 지금 떠 있는데 이게 건축물로 보기에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이동식 천막
이런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니 그러니까 이렇게 현수막 천막처럼 쳐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정 지상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에서 지금 제가 봐드리면 이제 신명동 4번지가 지목은 되고요. 보자. 2020년도 1월달 기준이 87만 원이었고요. 현재 2022년 기준이 103만 원입니다. 제곱미터당. 엄청난 집가 상승이 뛰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공시지가만 해도 네. 많이 올랐네요. 뭐 네네. 지금 뭐 시가는 그거랑 비교가 안 되게 더 많이 올랐을 테고, 그죠? 그렇죠. 이게 평당이 이렇게 올라도 사실 놀라울 따름인데 제곱미터당 가격이 이만큼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많이 놀라셨나 봐요. 아, 예. 제가 청심환을 먹 직전이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업을 하시려면 청심환을 항상 상비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법정 지상권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이고 이동식 조립식 컨테이너가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교수님,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이 취지가 뭐냐면 이제 법의 취지가요. 일단 그 용어의 의미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말 그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입니다. 서로 간의 법률 행위 계약을 통해서 발생한 지상권이 아니라 네. 법률의 규정에서 이제 네. 지상권을 인정을 하는데 그 취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이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달라지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네. 그럼 그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쉽게 이야기하면 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법정 지상권이에요.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건물, 그래도 이제 가치가 있는 이런 건물인데 토지 소유자가 함부로 그걸 철거하게끔 하면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제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법에서는 이런 법정 지상권이라는 제도를 현재 도입을 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제 달라지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법정 지상권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네. 일단 우리 법원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조금이라도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면 정말로 거의 뭐 1%라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기재를 해줘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 이동식 컨테이너라도 이게 이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인도명령 절차에 대해서는 무엇을 상대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 지상권의 일단 그 대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물을 전제로 합니다. 네.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네. 그럼 이동식 컨테이너는 우리가 건물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네. 건물이 되려면 네.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세 가지 요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정착성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말로 고정성이라고 해요. 네. 움직일 수 있으면 건물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외기 분단성.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네, 네. 외기 분단성. 바깥 공기를 분단 차단시킬 수 있어야 건물이다. 네. 저는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이제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외기 분단성 어느 정도 돼야 이제 바깥 공기를 차단시킬 수 있느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손쉽게는 우리가 아주 추운 겨울날 이제 가벼운 옷차림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자보는 거야. 네. 아주 추운 겨울날 예, 아주 예. 가벼운 옷차림으로 예, 들어가서 잤다가 아침에 눈이 떠지면 건물이다. 그 길로 눈 안 떠지면 건물 아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돼요. 네. 어쨌든 그런 외기 분단성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용도성이라고 하죠. 이제 지속 사용 가능성. 계속 네. 사용 가능해야 네. 그래야 이제 건물이다라는 건데 네. 현재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그 이동식 컨테이너는 옮길 수 있다라는 그래서 고정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건물로 보기 힘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이제 계속해서 용도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 사용 가능성. 네. 그래서 여러분 왜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든 그런 가설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건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도성이 없으니까요. 지속 사용 가능성이 예, 없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그 이동식 컨테이너는 네. 건물로 보기 힘들어요. 정착성과 용도성이 결여됐다라고. 물론 이제 외기 분단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차치하고라도 네. 건물로 보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은 좀 힘들 것이고. 네네. 그러면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
이제 그걸 인도 명령 이제 비켜달라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비켜달라라고 네.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인도 명령의 또 신청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 부분은 이제 의문의 소지는 있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여기 있는 뭐 컨테이너나 이런 물건들도요 충분히 인도 명령의 대상이 그 토지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될 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 신청을 해서 뭐 네.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던 사건으로 제가 그때 이제 네. 기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 인도 명령을 하면서 이게 매각 제외였기 때문에 과연 이게 받아질지 안 받아질지 그게 참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약간 부정적인 답변이 왔다가 결국은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제 이동식 컨테이너긴 하지만 얘를 이제 걷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인도 명령 신청이 받아졌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명령 절차에서는 사실 이제 여기에서도 협의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협의라는 게 사실은 금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내보내느냐 그게 관건이 되었던 물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운 좋게 또 이제 잘 해결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노하우는 직접 의뢰를 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이제 봐드리면 2020년도에 제곱미터당 87만 원이었고요. 2021년도에 97만 9천 원으로 해서 1년 새 12%가 상승이 되었었고요. 2022년도에 103만 원으로 5%가 다시 또 상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 대비 집가 상승률이 18.5%라는 아주 큰 수치로 집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낙찰가가 6억 7,040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가 저희들이 파악한 시세로는 9억입니다. 시세 차익이 2억 2,960만 원으로 보유 1년 만에 거의 2억 3천만 원에 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쪽으로 꼭 한번 와보시고 카페가 들어서 있으면 이게 그때 그곳이구나 하고 들어가셔서 차 한잔도 해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카페 홍보까지 다 해주시네요. 그럼요. 저희 고객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고객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네. 예. 어렵고 복잡한 물건, 권리 분석부터 가격 결정, 인도 명령, 보조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벌어주는 땅 따먹기, 영남권의 모든 땅이 여러분의 땅이 될 때까지 스리랑 여사가 앞장서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꼭 지켜봐 주십시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자주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예,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